자, 화요일에 만나는 과학 이야기, 과학 인사이드 영화입니다. 과학교양서 우주간 오디세이 저자이자 멋진 인저리 타임의 조성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생활 주변의 과학 소재를 골라 재미있게 풀어보는 생활과학 오디세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뉴스를 가져오셨는데 부제로는 우주강국 G7 진입, 이 쾌거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먼저 G7 7대 우주강국이 어느 나라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그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가 이제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했다는 평가인데 좋습니다. 정말 좀 자랑스러운 일이죠. 네. 그간 우주 개발에 매진한 우리 이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 연구원들 특히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를 진짜. 보내고 네. 싶죠. 네. 예. 우주 강국 하면은 말만 들어도 정말 강국들입니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 빼먹을 수 생각나죠. 없죠. 네. 그다음 프랑스가 이 분야에 좀 오. 일찍부터 개발에 성공했거든요. 네. 그 아리안 로켓이 유명하잖아요. 그 오. 미국 다음으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일본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가 인도도 포함돼 있어요. 강국입니다. 이게 빅6였는데 네. 이번에 우리가 포함돼 가지고 야. 빅7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제 빅7이 된 거군요. 예. 자, 우리가 7대 우주 강국이라고 하니까 좀 뭐 자부심도 생기고 어깨가 예. 으쓱해지는데 예. 근데 로켓만 쏘아 올리면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하는 건지 아니면 뭐 특이한 조건이 있는지도 예.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탑재한 그 로켓이면 로켓은 이제 이 운반체죠. 발사체 운반체인데 운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술이고. 그게 1톤 탑재물의 중량이 1톤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로켓 말고 예. 로켓에 탑재된 중량물이 예. 1톤 이상 돼야 예. 우주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 우주 강국에 포함된다. 그러려면 이제 로켓이 커야 되겠죠. 그렇죠, 성능이 그렇죠. 좋아야 되니까. 네. 예. 좋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탑재물의 그 능력이 네. 중량이 1.3톤으로 넘었네. 발표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1톤 이상의 위성이나 화물을 싣고 우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로켓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성공한 나로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1.3톤이니까. 그렇죠. 나로의 재원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그 재원 우선 이제 겉보기 그 크기들 보면 네. 우리 이름은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죠. 누리호는 KSLV2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2027년에는 KSLV3를 이제 개발해서 쏜다고 예정돼 있고요. 네. 이거 3단짜리고요. 1단, 2단, 3단이 있는데 1단이 가장 아래에 있는 거고 가장 길면서 가장 이 중력이 아래쪽일수록 높으니까 네. 가장 큰 힘을 내야 되죠. 그게 근데 3단까지 전체 길이가 47.2m. 47.2m. 약 보통 50m네요. 보통 건물 13층 높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직경이 3.5m. 야, 굉장히 크네요. 총 중량을 합치면 200톤입니다. 200톤? 예. 이야. 탱크가 보통 5, 60톤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3개가 넘죠. 네, 거의 그러니까 4개급이네. 이게 이제 요 통은 연료통이죠. 네. 굉장히 가벼운 그로 재질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그래야 연료를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로 그 추진력으로는 한 3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송 능력은 아까 이제 1.3톤이라 했는데 네. 전체 이거 능력은 1.5톤급으로 평가를 로켓만 받고요. 봤을 때. 예, 로켓이 수송 능력이 그렇죠. 그 탑재물 수송 능력이 1.5톤이고요. 저궤동 실용 위성. 저궤도 위성을 이제 이게 위성 운반용이기 때문에 네. 위성이 이제 아래 위 이제 뭐 고궤도 이런 게 있는데 저궤도는 600에서 800km에 해당하거든요. 네. 높이가. 여기에 안착시킬 위성들을 이제 보내는 용이다. 그 1.5톤
정도의 위성들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그 높이가 이번에는 550km. 이번엔 550km까지. 예. 네. 자, 나로에 실린 탑재 위성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큐브 위성 7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네. 이제 주 탑재물이죠. 아, 메인이구나. 메인이죠. 네. 이제 그런데 한 180km쯤 되는데 네. 이게 기술 검정, 과학 기술 검정 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그 우주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로켓 지금 이제 처음 우리가 올린 거니까 네. 이그 작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학 기술 검정 이제 위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브 위성 7개는 네. 큐브 위성이라는 것은 이제 좀 작은 위성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부피로 치면은 1리터 가로 세로 높이가 10cm씩 되는 거. 그러니까 큐브라는 게 정육면체라는 그렇죠. 거죠. 작은 정육면체 정도 되는 위성들 과학 실험용이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 뭐 재원과 또 탑재 위성까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25일 발사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예. 누리호의 비행 장면을 좀 간단히 리뷰해 볼까요? 예. 리뷰를 좀 해주시면 예. 청취자분들이 듣고 상상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전체 시간이 네. 18분 58초로 되어 있었어요. 8분 58초. 예. 그러니까 6시 24분에 이제 발사가 됐잖아요. 네. 그 18분 58초에 다 그 위성까지 다 사출하고 네. 궤도에 보내고 이제 활동이 정지되는 비행이 정지되는 시간이 18분 58초인데 이야. 그 대충 한 20분 잡자고요. 네. 그 기간이 정말 그 시간이 숨 막히던데, 저는. 정말 뭐 20분은 금방 갈 수도 있는데 이거 막 떨리죠, 그죠? 뭐 장관이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일단 그 점화되고 나서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우주 왕복선 미국에 뭐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네. 뭐 9, 10, 8, 뭐 9, 이렇게 내려가죠. 하다가 뭐 엔진 점화 뭐 이러면서 뭐 이륙 팍 하면 막 와 뭐 구름 그 뭡니까 그 화염이 맞아요. 확 와, 내려오는 올라오면서 구름 엄청 좀 생기죠. 장관이다 싶은데 네. 이제 우리가 그런 장면을 목격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참 장관이다 이런 맞아요, 느낌을 아마 국민들 시민들 다 그 느꼈을 겁니다. 네. 이제 24분에 발사돼서 그 최대 공압 이게 1차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힘을 많이 받는 구간을 무사히 이제 통과했죠. 최대 공압 통과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1차 확 안심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25초 그게 한 65km 지점인데 일단 분리 성공 이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한 4분 정도에 204km 지점. 처음에 204km 전에 200km 통과 이게 또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곧 페어링 분리가 있을 거다 막 이래가지고 가슴 졸이는데 204km 지점에서 페어링 분리 성공 뭐 이렇게 네. 그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저번에 한 번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안 불려가지고 실패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페어링 분리 성공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 네. 바로 직후에 2단 분리 성공. 그 다음에 이제 13분 9초에 550km에 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소형위성 분리, 2호 분리 이 성공이 나왔고 그 이후 20초마다 하나씩 7개를 하나씩 이렇게 이걸 이제 사출한다더라고요. 네. 사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큐브 위성이 8번째, 7번째가 다 되고 나서 이게 이제 18분 58초인데 약간 더 걸렸어요. 이번에 할 때는 약간 더 걸렸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숨 막히는 시간이었고요. 긴장과 스릴 그리고 환희를 느낀 시간이 맞습니다.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계획대로 다 잘 된 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이제 다른 그 한 가장 중요한 네. 처음에 올라가서 그러면 위성이 자리를 잡고 정상 궤도를 돌면서 이제 신호를 보내게 돼 있어요. 네.
그걸 수신을 했고 그걸 43분 후에 바로 남극 세종기지에서 바로 수신을 했고 그 후에 지상과 서로 쌍방교통이 돼야 되거든. 그렇죠. 내가 물을 묶어서 답하고 이래 돼야 이제 살아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걸 확인해서 1차적으로 주 임무, 주 탑재물인 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살아 있다. 살아서 제대로 움직인다는 걸 확인했고 도요사 4개 중에 2개는 신호를 지금 확인 중인데 이 쌍방교통이 신호가 아직 안 잡혔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도 2개는 이제 됐는데 하나가 아직 저 교신 중에 있다, 시도 중에 있다. 그래서 3개는 아직 쌍방 교신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주 위성이 차질 없이 되고 보면 이제 큐브 위성 2개가 아직 통신은 안 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성공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의 의미를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스페이스가 우주 공간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미소가 냉전 시대의 우주 개발에 소련 시대, 미국과 소련. 그때는 러시아이고 소련이죠. 그렇죠. 그때는 정부 주도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국가 간 뭐 체제 경쟁, 이제 뭐 우주 전쟁이라고도 했으니까. 네, 체제 경쟁이죠. 이 네. 경제 경쟁이라기보다도 네. 이제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미국에도 지금 민간으로 많이 넘기고 있잖아요. 그럼요. 스페이스 X 네. 이런 거. 그리고 좀 이렇게 효율성을 경제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그 단가가 굉장히 이제 싸게 먹힌데요. 뭐 하여간 많은 노력을 했죠. 스페이스 X가 그 대표적으로 선두주자인데 뭐 그 외에도 여러 개 있죠. 그런데 우리 그런 시대가 지금 점차 강화된다. 네. 근데 우주에는 지금 뭐 통신 서비스라든지 또 뭐 나중에 자원 광물 개발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많이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위성을 쉽게 보낸다든지 로켓이 뭐 멀리 싸게 보낸다면 그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이제 취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선진국들 아까 G6 외에 이제 우리가 포함됐기 때문에 G7으로. 네. 그런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갖게 되는 거죠. 발언권을 갖게 되는 그렇네요. 거죠. 우리 이제 그런 역량이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일을 보면서 참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의 우주 개발 향후 계획도 함께 소개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죠. 예. 과기부하고 황우연이 이번에 누리호 특집 이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잘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 보면 이제 우선에 지금 반복 발사, 추가 발사를 누리호를 앞으로 2021년까지 3번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제 왜냐하면 이게 반복 발사를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패에 대한 그 어떤 소지를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막 100%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싸게 쉽게 말하면 싸게 올려 보낼 수 있다는 걸 그런 기술을 지금 이제 확보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통해서 3번을 예정돼 있는데 25년 4차 그다음에 이제 26년 5차, 27년 7차, 6차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네. 그때마다 이제 위성을 이제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 기업으로 또 이제 점차 이전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도 1, 2차 이번에는 그 하나에어로라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또 참여를 했고 다른 기업들도 뭐 그때 이제 엔진 외에 뭐 발사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민간 기업의 수주를 이제 그 부품
의뢰를 하거나 뭐 어떤 임무를 주 가지고 이제 함께 한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 점차 더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켜서 이 기술이 앞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하도록 네. 이제 그런 어떤 점진적으로 기술 이전 작업을 해서 우리나라 항공 산업 분야 이게 경제 어떤 산업 분야가 그야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 발사 기존 발사의 외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 이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술력의 성능이나 기술력의 발사체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10년간 32년까지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이라고 지금은 이제 이게 액체 연소 엔진인데 다단계 사이클 엔진을 적용한 2단형 발사체를 개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국가 어떤 우주 탐사나 또 국가 외에도 우주 관광, 대형 화물 운송 이런 발사 수요에 대해서 네. 그 어떤 대응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1차 발사는 2030년 네. 달궤도 투입 성능 검증을 위한 위성. 31년에는 2차 발사 31년에는 달 착륙선 예비 모델. 오. 그리고 3차 발사 32년 달 착륙선 최종 모델. 네. 이 개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45년 네. 화성 탐사를 위한 로켓 연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생활과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에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의 뉴스를 갖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2027년에 세 차례 더 반복된다고 하니까 이번 성공을 계기로 더 발전된 우주 강국이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인사이드 조성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